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데르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주택자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고가 2주택이다. 아니면은 내가 보유한 주택이 소형 주택인데 3주택 이상이다. 이런 분들의 경우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도움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간주 임대료 시행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이제 시행령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주 임대료 이렇게 하니까 조금 생소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분들한테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개정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설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고가주택이죠. 기준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12억 초과 2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가 2주택이죠. 고가 2주택이신 분들한테 간주 임대료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초과하는 경우 한해서 과세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준 시가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시가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공시지가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개념은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땅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할 때 과세 기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준시가 같은 경우는 건물이죠.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할 때 과세를 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6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부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26년 1월 1일부터는 고가 2주택이신 분들의 경우, 근데 여기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세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전세라든가 월세 놓고 있는 분들, 다주택자 분들이죠. 납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납부 금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조금 이따 설명을 같이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보시면은 이 법률 자체를 잘못 해석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법률 자체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를 위한 절세 방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세 방법이기 때문에 마지막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임대료 과세 요건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은 우선 간주 임대료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이죠.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 분들이 간주 임대료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높은 보증금이죠.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을 높게 받아서 간주 임대료를 안 내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높은 보증금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도 세법상 월세로 간주를 해서 과세를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임대료 법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5조에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개정이 된 문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지금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보다는 제가 종합을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 이 주택수를 계산하는 기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수 계산 기준이라고 하면은 부부 합산 보유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해서 우리가 최종 몇 주택인지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동명의죠.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지분이 큰 사람의 소유로 간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이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과세 기준 기간 중에 기준 시가 2억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아예 그냥 빠지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형 주택의 경우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4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소형 주택의 경우는 굉장히 낮죠. 2억 미만의 소형 주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의 경우는 이 간주 임대료를 납부를 하지 않는 주택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개발 지역의 빌라 같은 경우 이런 소형 주택의 40제곱미터 미만의 그 다음에 기준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을 하시면 간주 임대료는 평생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봤을 때는 24년도죠. 24년도까지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2.9%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25년도부터는 3.5%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 자체가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뒤에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은 보유 기간이죠. 이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또 이 금액 자체가 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6월달부터 지금 임대를 놨는데 1년치를 다 계산해버리면 그만큼 손해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임대를 놓은 기간이죠. 임대를 놓은 기간부터 계산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실제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일수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가 나와 있죠. 내가 6개월을 보유를 했어. 그러면 365일 중에 180일만 지금 계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봤을 때 12억 초과 2주택만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가주택 2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12억이 다 초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12억 초과주택이 한 채가 있고 한 채는 12억 초과가 아닌 그 이하의 주택을 내가 두 채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간주 임대료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 2주택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다주택자로서 소형 주택 세 채를 보유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1번이죠. 1번에 보시게 되면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이죠.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형 주택을 3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이 넘어가면은 간주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과세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부부 합산 이제 보유 주택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가 합산하는 과세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내가 1주택일 때, 2주택일 때, 3주택일 때 과세 대상 여부,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아닐 때 여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내가 1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기준시가죠. 기준시가 12억 초과가 됐을 때 월세를 받고 있다. 월세를 받고 있으면은 우리가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죠. 반대의 경우 기준 시가가 12억 이하인데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12억 초과가 되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아야지만 간주 임대료를 납부를 하는 거고요. 12억 초과가 아니다. 근데 월세를 받고 있다. 이러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2주택 이상자인
있는 분들의 경우는 무조건 간주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근데 월세를 받을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택 이상인 분들 과세 대상을 보게 되면은 월세를 받고 있다. 3주택인데 그러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겠죠. 그 다음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은 임대주택 보증금이죠.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3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증금이죠. 보증금 자체를 받았겠죠. 근데 이 보증금 자체가 지금 3억 원이죠. 3억 원을 초과했을 때 합계액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A주택, B주택, C주택 보증금 자체가 1억, 1억, 뭐 1억 1천 이러면은 합계액이 3억이 초과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간주 임대료 납부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의 반대죠. 반대면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택 A, B, C가 있고 주택수 자체가 3채, 2채, 4채 그 다음에 보증금 합계 5억, 5억, 3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간주 임대료 대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이 부분만 지금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증금 자체죠. 보증금 자체가 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주 임대료 자체 보증금 합계 액이 지금 3채 이상인데 3억 원이 넘어갔죠. 당연히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B주택을 보게 되면은 2채죠. 2채입니다. 근데 보증금 합계액이 5억입니다. 3억 원이 넘어갔으니까 간주 임대료 납부 대상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나는 2채밖에 없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는 3채 이상부터 그 다음에 3억 원 이상부터 간주 임대료를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2채밖에 없고 간주 임대료 자체가 5억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주택을 보게 되면은 지금 주택수 자체가 4채로 되어 있습니다. 4채이니까 나는 간주 임대료 대상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죠. 그렇죠? 3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그러면은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실제 계산이 들어가면은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과세 금액이 커? 생각이 되실 정도로 과세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들어가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보증금이 있겠죠. 이제 임대 보증금이죠. 임대 보증금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공제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 소형 주택 3채 이상부터 3억 원 이상부터 과세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억 원에 대한 금액은 빼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고가 2주택 12억 초과 주택이라고 그랬죠. 이 12억 초과 주택이기 때문에 12억이 공제 금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이해 가시죠? 내가 3억 원 이상 3채 이상이다. 그러면 공제 금액 3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고가 2주택 12억 초과다. 그러면은 12억 공제 금액이 이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수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적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보증금을 받은 거죠. 내가 보증금은 받은 날로부터 내가 이 보증금을 얼마만큼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또 적수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적수도 같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적수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던 아니면은 통장에 묶어놨는데 내가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자 수입이 발생이 되고 이런 금융적인 이제 수입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적수 금액을 이제 산출을 같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60% 되어 있죠.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대일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나누기 이제 임대일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이제 임대를 놓은 기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율 3.5%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는 2.9%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3.5%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
계산이 들어갔을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과세 금액이 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에 필요 경비가 이제 들어갑니다. 필요 경비도 마이너스를 해 주는데요. 이 필요 경비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이렇게 과세되는 금액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세 금액 이제 예시라고 해서 내가 이제 3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단독 명의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은 1년으로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주택, 그 다음에 B주택, C주택 이렇게 단독 명의로 세 채를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이 간주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자체는 이제 1.5억, 그 다음에 전용 60제곱미터, 그 다음에 기준 시가는 4억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B주택의 경우는 보증금 1억, 그 다음에 전용 65제곱미터, 기준 시가는 2억, 그 다음에 C주택의 경우는 3억 1천만원 보증금, 그 다음에 전용 50제곱미터, 그 다음에 기준 시가는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주택이죠. 3주택. 그쵸, 시청자분들 3주택 이상부터 과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부터 과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주택은 세 채가 있죠. A, B, C 이렇게 세 채가 있고, 보증금 합계액을 보게 되면은 지금 1억 5천, 1억, 그 다음에 3억 1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증금 1.5억이죠. 그쵸? 근데 여기에 곱하기 365를 곱해 줍니다. 이제 예시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적수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0.6을 해줍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죠. 그 다음에 나누기 365, 말 그대로 임대기간이죠. 제가 임대기간을 1년으로 가정을 했죠. 그래서 365 곱하기 0.035, 말 그대로 이 이자율이죠. 이자율을 계산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봤을 때 315만원의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B주택의 경우 1억이죠. 1억 원 보증금에 365, 0.6 나누기 365 곱하기 또 마지막으로 이자율을 계산했을 때는 210만원이 계산이 되고요. C주택의 경우는 3억 1천만원이죠. 3억 1천만원 마이너스 3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을 때 공제 금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위에 이제 나와 있죠. 공제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3주택에 3억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공제 금액은 이 아래 3억 원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 3억 원 이제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고요. 이 3억 원의 공제 금액은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장 큰 보증 금액에 3억 원 공제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3억 원이 아니라 요게 2억이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 그 다음에 처음 주택이 1.5억,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2억,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이 2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공제 금액은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시청자분들. 말 그대로 이 세 번째 주택이죠. 세 번째 주택에 공제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 보증금이죠. 이 보증금 자체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주택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주택이 3억이 이 첫 번째 주택이 3억이기 때문에 공제 금액은 A주택에 3억 원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공제 금액이 들어가고 곱하기 365 곱하기 0.6 나누기 365 곱하기 이자율을 계산했을 때는 21만 원이 최종적으로 과세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3주택을 보유하면서 간주 임대료를 납부하는 금액은 합계 546만 원이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546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금액도 상당 부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낮출 수가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 2주택을 계산했을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가 2주택인데 12억 초과 주택을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납부 금액이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보증금 24억이죠. 이제 고가 2주택 12억을 초과를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두 채를. 근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2억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쵸? 공제 금액이죠. 공제 금액 12억을 해주면은 이 12억 곱하기 365 곱하기 0.6 나누기 365 곱하기 0.035 이렇게 이제 계산이 들어가겠죠. 이제 순차적으로 쭉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2,520만 원이 과세 금액으로 나옵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1년에 지금 2,5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무조건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죠. 그쵸? 2,520만원 생으로 납부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546만원 생으로 납부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그쵸?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은 절세를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간주 임대료를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3주택 이상이면은 어떤 바로 명의 세팅이 들어가면 됩니다. 명의를 어떻게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지, 와이프 명의인지 아니면 내 단독 명의인지에 따라서 지금 과세 금액이죠. 과세 금액 자체가 정말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주택수죠. 주택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 부과될 때는 각각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A주택, B주택, C주택 이렇게 세 채를 보유를 하고 있을 때는 이 주택수 자체는 부부 합산으로 들어갑니다. 부부 합산으로 들어갑니다. 세대당 이제 부부 합산으로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별을 해서 합산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세 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계산이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계산식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A주택이 뭐 남편 명의고 B주택이 이제 와이프 명의라고 했을 때는 각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명의로 들어갔을 때 공제 금액이 각각 3억 원씩 들어갑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공제 금액이 이제 3억 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주택은 이제 남편 명의, B주택의 경우는 와이프 명의, 이 주택의 경우는 3개가 들어가니까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명의 자체죠. 명의 자체가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니라 단독 명의로 들어갔을 때 A주택에 대해서 공제금액 3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B주택에 대해서 마이너스 이제 3억 원이 각각 들어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단독 명의로 내가 세 개의 주택을 싹 다 가지고 있으면은 3억 원밖에 공제를 못 받는 거겠죠. 하지만 와이프 명의 하나, 내 명의 하나 이러면은 각각 3억 원씩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총 6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시청자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앞서서 이제 공제 금액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이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의 세팅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임대료의 경우는요, 시청자분들 이 필요 경비로 간주 임대료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바로 관리비, 그 다음에 유지비, 수선비, 그 다음에 보유세 안에서도 우리는 재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부세를 납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이 필요 경비에 다 들어갑니다. 납부 영수증 무조건 챙기셔서 간주 임대료를 확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종부세 납부하시는 분들, 재산세 납부하시는 분들, 내가 주택을 보유를 하면서 내가 수선비, 그 다음에 유지비, 관리비 다 납부를 하실 겁니다. 이게 다 필요 경비로 마이너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영수증 필히 갖고 계시고 연마다 이것을 한 번에 필요 경비로 제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몇백에서 몇십만 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크게 줄일 수가 있는 거겠죠.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세 번째, 시가 기준이 아니고 기준 시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공시지가, 기준 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가 기준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가 기준은 말 그대로 매매가입니다. 매매가 기준이 아니라 이 공시지가, 말 그대로 공시지가랑 비슷한 시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매가가 5억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럼 15억 초과네? 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시지가, 말 그대로 기준시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5억이지만 이 기준시가 자체는 2억, 3억, 2억 미만인 주택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시청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꼭 필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가 2주택자이신 분들의 경우는 제가 앞서서 계산을 해드렸지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쵸? 전세 보증금 자체 합계액을 낮추거나 12억 이하로 이제 떨구는 거죠. 12억 이하로 떨구거나 아니면은 매도를 이제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는 양도세 중과가 또 배제되고 있는 시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제 납부 금액이 부담스럽다, 납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매도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 2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형 2주택자이신 분들의 경우는 2주택까지는 부담이 없습니다. 2주택까지는 부담이 없고요. 3주택부터는 조금 살짝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필요경비죠. 필요경비 영수증을 잘 챙겨 놓으시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납부 금액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경비만 정말 잘 챙겨 놓으시면은 과세 금액 자체를 상당 부분 낮출 수가 있다라는 부분 시청자분들 꼭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주택자 분들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가 2주택이신 분들의 경우 아니면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이신 분들의 경우는 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과 상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